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최근에 방송된 스페인 하숙 보신 분들 많으시죠? 방송을 보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로망을 키우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티아고로 떠나려고 짐을 꾸리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계신 분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부부 여행 작가인 최비선 신석교 작가님께서 지난 2008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뒤 한 발 한 발 그 걸음으로 쓰신 책 산티아고 가는 길, 오늘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문사 기자 출신인 최미선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역시 같은 신문사 사진기자 출신인 신석교 작가님이 순례길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지역인 생장 피드포르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까지 이어지는 총 800km의 순례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를 꿈꾸고 계신 분들께 아마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프롤로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산티아고 길이었을까? 프랑스 남부에서 출발하여 국경을 넘어 스페인 서쪽 끝 산티아고까지 800km를 걷는 순례자의 길. 끊임없이 내리쬐는 뙤약볕에 볼 것도 그닥 많지 않고 잠자리도 편치 않은 그 긴 여정을 말이다. 이국적인 정취를 맛보고 싶다면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가. 문득 지난해 45일간의 자전거 여행을 떠올려 본다. 서해안을 거쳐 남해안 찍고 동해안으로 돌아오는 자전거 해안 일주 중 걸리적대지 말라며 고막이 찢어질 듯 경적음을 울리며 질주하는 자동차에 얼마나 기겁을 했던고. 그런 면에서 산티아고 길은 그야말로 비단길이다. 오로지 걸음 여행자들만을 위해 이어지는 끝없는 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하나 망설임 없이 오로지 걷기만을 즐기며 맘 편히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또 있을까? 수시로 울려대는 전화, 바보상자라는 텔레비전,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 지겹게 빵빵대던 자동차의 경적음.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연과 하나 되는 고요한 길 위에서 묵묵히 한 발 한 발 내딛는 800km 걸음 여정. 때론 지겹고 정형화된 예측 가능한 하루하루의 단조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뙤약볕에 몸이 축축 늘어지고 무거운 배낭이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사서 고생이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사서한 그 고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여행은 마음이다. 어떤 마음으로 길을, 풍경을, 도시를, 사람을 품었는가이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것이 보인다. 볼 것이 없으면 나를 바라보게 된다. 순례길은 그 자체로 인생의 축소판이다. 인생이든 여정이든 모두 우리 앞에 놓인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지겹다고 되돌아갈 수 없고 즐겁다고 마냥 느리게 갈 수만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각기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닌 채 이 길을 찾아온 전 세계 순례자들을 허물없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산티아고 가는 길의 매력이다. 지난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 길 위에 선 사람들의 동병상련, 이심전심일까. 배낭을 짊어지고 먼지 풀풀 나는 흙길을 걷는 모든 이들은 금세 친구가 된다. 낯선 이의 배낭 무게를 걱정해주고 소지한 구급약을 나누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길. 이 길에는 지켜야 할 시간도 하루에 얼마를 걸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가다가 지치면 쉬어가고 휴식 끝에 기운이 솟아나면 또다시 걷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걷지 않아도 된다. 문득 혼자이고 싶을 때면 기약 없이 헤어지고 그렇게 혼자 걷다 사람이 그리워지면 다시 만나 눈물겹게 반가운 포옹을 하고 산티아고 길끝에서 사람들은 삶에서 꼭 필요하다 싶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우리를 걷기 어렵게 만드는 삶의 무게라고 말한다. 우리 몸이 얼마나 개인주의와 편의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도 이 길 위에서다. 남을 탓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던 순간들이 돌이켜보면 나 스스로 남에게 했던 행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너부터 잘해. 인생의 전환점을 찾기 위해 까미노에 들어섰다는 젊은이들을 보며 과거를 살피고 삶을 되짚어 정리해보고 싶어 찾아왔다는 노인들을 바라보며 미래의 나를 본다. 이 길에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스승이고 나를 반추하는 거울이다. 까미노는 되돌아갈 수도 건너뛸 수도 없는 내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였다. 욕심이 많으면 짐도 많아지는 법. 여행도 인생도 마찬가지. 순례자의 길 걷기 첫날. 호텔을 나서는데 이른 시각이어서인지 프론트엔 아무도 없었다. 밖으로 나오니 아침 안개가 자욱하다. 예쁜 마을에 뽀얀 안개까지 둘러지니 더욱 신비스러워 보인다. 코끝에 스치는 싸한 공기도 상큼하다. 산티아고 길을 걸으려면 순례자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만 순례자를 위한 저렴한 숙소인 알베르게에 묵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알베르게에 묵을 때마다 차곡차곡 찍어준 스탬프를 통해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잠시 마을을 둘러본 후 순례자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무실로 향했다. 동네도 작은 데다 워낙 순례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배낭만 짊어지고 있으면 사무실이 어딘지 알려주므로 찾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담했다. 안에 들어서니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해맑은 웃음으로 환영의 손길을 펼친다. 할아버지가 내준 접수증엔 국적과 나이, 이름 등을 적는 칸이 있고 그 밑에 이곳에 온 목적, 종교적 이유, 영적인 이유, 문화적 이유, 스포츠, 기타 등의 표시를 하는 칸이 있다. 나는 영적인 이유에 표시를 해두었다. 증명서 발급 비용은 2유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나니 할아버지가 첫 스탬프를 찍어주시며 길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론세스 바이에스로 향하는 길은 두 갈래.
하나는 23km를 걷는 평지길이지만 재미가 없고, 다른 하나는 1500m 고지를 넘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28km 코스지만 경치는 무척 아름답단다. 좀 더 걷더라도 이왕이면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입구에 눈길을 끄는 것이 붙어 있다. 각국의 순례자 수를 표시해 놓은 종이었다. 2007년에 16,454명이 이곳을 방문했는데 74개국 가운데 프랑스가 4,078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한국은 177명으로 17위, 일본은 104명으로 21위였다. 2, 3년 전만 해도 한국인은 10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적은 수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길을 걷는 한국인이 부쩍 늘었단다. 산티아고 가는 길, 이제 출발이다. 10kg이 조금 넘는 배낭을 둘러매니 어깨가 묵직하다. 골목길을 나서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이네스다. 그녀의 배낭엔 티셔츠, 양말, 팬티까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어젯밤에 빤 것이 아직 마르지 않아 가방에 옷핀으로 매달았단다. 좁은 골목길을 가로지르는 아치형 돌문을 지나니 식료품 가게가 있다. 그곳에서 가는 도중에 먹을 물과 빵, 초콜릿 등을 사두었다. 마을을 벗어나니 언덕길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다지 가파르진 않다. 아스팔트 포장길이지만 양옆에 숲이 펼쳐져 싱그러운 느낌이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이들도 심심찮게 보인다. 구불구불 오르는 길가엔 산딸기가 군데군데 맺혀 있다. 이네스가 산딸기를 열심히 따먹다 내게도 한 움큼 건네준다. 7km쯤 걸으니 물을 먹을 수 있는 수도가 있어 우리도 그곳에서 물을 채워 넣었다. 이곳에서 1km쯤 더 가면 산허리에 첫 번째 알베르게인 오리슨이 있다. 이네스는 어제 비행기를 오래 타고 오느라 피곤하다며 오늘은 그곳에서 묵는다고 한다. 점심즈음 알베르게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차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고 있다. 우리도 이곳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갈 요량으로 알베르게에 들어가니 수염이 더부룩한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남편의 배낭을 잡아내리더니 안쪽에 들여놓는다. 친절하기도 하시지. 고단한 길을 걷느라 수고한다고 짐까지 내려주다니.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프랑스어로 뭐라 하면서 두 손을 모아 오른쪽 뺨에 대고 잠자는 흉내를 낸다. 여기서 자고 가라는 건가? 할아버지, 우린 론셰스바에스까지 갈 건데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자꾸만 똑같은 몸짓을 한다. 노, 여기서 안 잔다니까요. 안 잔다며 손사래를 치니 할아버지 얼굴이 점점 험악해진다. 어라, 분위기가 요상해지네. 모두들 뭔 일인가 싶어 우리에게 시선이 쏠린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안에다 대고 뭐라고 큰 소리를 치니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온다. 여인은 콘티넨탈 호텔이라는 말과 함께 종이에 84유로라는 숫자를 적었다. 그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 하나. 아차, 아침에 나올 때 호텔비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로비에 아무도 없어. 시어머니, 남편, 나 셋 다 까맣게 입고 그냥 길을 나섰으니 졸지에 방값을 떼어먹고 몰래 도망친 파렴치한이 된 것이다. 당연히 호텔 주인의 수배령이 떨어졌고 할아버지는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었다. 그 순간 손바닥으로 이마를 치며 아 소리를 내니 할아버지의 얼굴도 그제야 환해진다. 돈을 들이고 연신 깜빡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호텔 주인에게도 미안하다, 실수다라는 걸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할아버지는 조그만 동양인 셋만 나타나길 잔뜩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나타나자 돈을 내라는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안 잔다며 손사래를 치는 우리 모습에 발뺌하는 줄 알았을 게다. 그러니 할아버지 얼굴이 점점 험악해질 수밖에. 아, 첫날부터 이게 무슨 망신이람. 산티아고 가는 길 첫 걸음부터 신고식을 단단히 치른 셈이다. 망신살이 뻗친 알베르게를 지나면서 오르막길이긴 하지만 경사가 완만하다. 아침 안개가 자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가 걷히고 부드러운 산세가 넓게 펼쳐진 모습이 시원해 보인다. 산티아고 가는 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명성답게 피레네의 푸른 초지는 한 폭의 유화 같은 풍경이다. 넓은 초원에는 방울소리를 딸랑이며 노니는 양떼도 있고 풀을 뜯는 말도 보인다. 그 끝없는 길 위에 띄엄띄엄 걸어오는 여행자들의 모습도 한 폭의 그림 같다. 젊은 커플도 있고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걷는 노부부의 모습도 아름답다. 마음의 짐을 덜고 경계심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일까. 스치는 순례자들 모두가 가족이고 친구 같은 느낌이다. 서로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정이 듬뿍 담긴 말투로 좋은 여행하라며 서로를 격려해준다. 간간히 차가 지나가면 이 평화로운 풍경이 잠시 깨지기도 하지만 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걷는 자들만의 길이 된다. 피레네를 넘어오던 중 특히 생각나는 세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피레네 초입에서 만난 50대가량의 아저씨. 이 길을 걷는 이들 대부분이 양말 한 짝이라도 줄이고 싶어 할 만큼 고심하며 짐과의 전쟁을 벌이건만 유달리 몸집이 컸던 이 아저씨는 이것저것 가득 채운 커다란 배낭에 거대한 쌍안경까지 달고 와 출발점부터 연신 주저앉아 관절을 살피며 힘겨워했다. 뭐 도울 거라도 없을까 하여 상태를 물으니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에 퉁명스러운 반응이다. 욕심이 많으면 짐도 많아지고 짐이 늘면 가는 길이 버겁다. 여행도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 론세스 바예스로 오는 막바지 길목에서 만난 부자지간. 키는 크지만 살집은 별로 없어 보이는 아저씨가 커다란 배낭을 앞뒤로 2개나 둘러맸다. 내심 이 아저씨는 짐 욕심이 더하네 싶으면서도 힘이 장사라고 칭찬을 했더니 엄지를 고추 세우며 씩씩하게 걷는다. 그래도 먼저 아저씨에 비하면 심성은 좋네. 그런 줄만 알았다. 아저씨가 하나도 무거운 배낭을 2개나 짊어진 이유를 알게 된 건 몇 걸음 더 걸어서였다.
17으로 보이는 아들이 맨몸으로 걷고 있다. 아들은 심술이 난 듯 얼굴이 퉁퉁 부어있다. 게다가 아들은 가다 말고 길바닥에 벌렁 드러눕기까지 했다. 그러면 앞서가던 아버지는 다시 돌아와 아들을 달래 길을 걷는다. 그렇게 몇 걸음을 옮기다 아들은 또 드러눕는다. 아버지는 한참 가다 그런 아들 때문에 되돌아오다 우리와 몇 번을 마주쳤다. 우리와 마주칠 때마다 아버지는 슬쩍 웃음을 보이지만 그 웃음이 서글프다. 눈치를 채고 걸음을 빨리 해서 우리가 앞서가다 보니 급기야 뒤편에서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아버지가 딱해 보였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유럽인들에게 이 길은 비행 청소년의 수행길로도 이름난 곳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 부자도 그 일환이 아닌가 싶다. 아들의 배낭.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숙명의 짐이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론세스 바에스의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높은 천장 밑에 2층 침대가 빽빽하게 놓인 모습이 수용소 같기도 해서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우리가 좀 늦게 도착한 터라 100여 개의 침대는 거의 다 찼다. 물집 치료 도구를 갖춰놓은 자원봉사자 테이블에 가서 자리를 배정받으려 했더니 먼저 사무실에 가서 돈을 내고 증명서에 도장을 찍고 오란다. 사무실에서 숙박 등록을 하고 이곳에서 가리비 껍데기를 사서 배낭에 달았다. 산티아고 길을 걷는 이들은 이 가리비 조개 껍데기를 배낭에 매달고 걷는다. 일종의 순례자 표시다.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아버지 속을 어지간히도 썩이던 말썽꾸러기 아들과 마주쳤다. 그전엔 마주쳐도 인사 한번 하지 않던 녀석이 우리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자기 아버지를 못 봤느냐고 묻는다. 너 찾으러 갔는데 못 봤니? 못 봤다며 아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썽을 피우던 아들 또한 아버지가 안 보이니 겁이 난 모양이다. 그게 핏줄이지 싶다. 핏줄을 떠나 나도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러던 중 저만치서 아버지가 오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더 반가워서 너희 아버지 저기 오신다 하며 아들에게 얘기해주고 쑥스러워하는 아들보다 먼저 뛰어가서 아저씨 아들 저기 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고 나니 내 속이 다 편해진다. 아무튼 부자지간에 이 길을 걸으며 좋은 결과를 이루길 바랄 뿐이다. 우리에게 배정된 자리는 2층 침대. 고소공포증이 있는 남편이 내심 걱정이 됐는지 자원봉사자에게 묻는다. 침대 칸막이가 없는데 자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봉사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이 이곳에서 잠자다가 떨어진 최초의 순례자가 될 거예요. 안전하단 말보다 그의 유머러스한 한마디가 첫날 밤 알베르게의 낯설음을 싹 잊게 해주었다. 짐을 풀어놓고 샤워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갔다. 화장실 옆에 딸려있는 작은 샤워실은 비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옷을 벗고 입을 때는 나와서 입어야 하는 관계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쑥스러웠지만 아무도 내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저녁은 8시 30분에 알베르게 앞에 있는 식당에서 순례자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도 독특했다. 국적도 제각각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같은 길을 걷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들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정이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에 많은 대화가 이어진다. 내 옆자리엔 네덜란드 아저씨가 앉았다. 휴가냐고 물으니 에브리데이 휴가란다. 매너도 좋고 인상도 좋아 보이는 아저씨는 일을 그만두고 길을 떠났다고 한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대뜸 히딩크 얘기부터 꺼낸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곳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묻는다. 이런 질문은 이후에도 몇 번을 더 받았다. 바둑판을 들고 온 프랑스 청년 옆에 앉은 남편은 간간히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그림까지 그려가며 그럭저럭 바둑 얘기를 이어간다. 우리 둘 사이에 앉은 시어머니는 묵묵히 음식 만드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말이 안 통하니 이 순간 내 입의 용도는 오로지 먹는 데만 쓰이는구나. 식사를 마치고 알베르게에 들어오니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건물 안을 가득 메워 정신이 없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밤 10시가 되니 불이 일제히 꺼지면서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침낭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으려 참고 또 참으려니 그것도 고역이다.